존경하는 재판장님, 우선 이 사건의 실체 및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이 인질하게 된 경위는 피의자로부터 K씨 화물창 도면 등을 전달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였고 그 사람이 가짜 부품을 생산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도면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도면을 전달받은 사람과 공모하여 가짜 부품을 생산 및 유통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피의자에게 가짜 부품 생산 및 유통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도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유출에 있어 피의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국가 핵심 기술인 K씨 화물창의 일부 부품의 도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전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느냐며 무리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전 회사의 기술 자료도 아닙니다. 또 피의자가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비단 위 K씨 화물창 도면 등만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근무하였던 모든 회사의 모든 자료 등을 파일 형태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만 총 13만 개가 넘고 용량만 228기가입니다. 즉 문제의 도면은 162개에 불과하여 문제의 도면 등에 대하여 피의자가 특별한 인식이나 관리, 취급 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의자는 여지껏 대기업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만 전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보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피의자에게 도면을 보내준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KC LNG테크조차 피의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또 비밀유지 서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즉 피의자는 보안의식을 가질 수 없었으며 보안의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과거 회사의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부산 경남 일대에 기술 영업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들 모두 구속이 될 것입니다. 다 가지고 다닙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급한 경우에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외장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견적을 보내줍니다. 필수적입니다. 피의자의 노트북의 저장 용량은 128기가입니다. 피의자는 228기가의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용량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닌 것입니다. 피의자의 연봉을 고려하여 볼 때 저장 용량이 큰 노트북을 구입할 수도 없는데 용량이 작은 노트북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로 파일을 옮긴 것을 처벌한다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거의 반년 정도 이 사건에 시달리면서 기술 영업을 하지 못하여 아마도 연말 정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견적을 제출하였던 프로젝트가 연말에 성사되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은 피하였습니다. 무려 1년 전에 견적을 제출하였던 업체에서 일감을 준 것입니다. 피의자의 업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습관이고 만약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또 수주하여 납품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1, 2년 뒤에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고 또 도의상 이전 회사에서 견적을 제출한 프로젝트에는 이직을 한 이후에는 동일한 프로젝트의 견적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는 1년에 100건 정도의 견적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도 2-3개 정도의 견적을 제출합니다. 항상 자료나 파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퇴사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일이 있으면 퇴사한 회사에 자료를 보내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구체적 혐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은 총 3건입니다. 그중 부정 취득이 2건, 유출이 1건입니다.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건의 부정취득의 경우 피의자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미 개인용 노트북에 KC 화물창 도면 등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위 도면 등의 유출 해당 여부만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다시 부정취득을 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정당하게 취득한 이후에는 도면 등을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 등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부정취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수사기관은 2018년 2월 21일경 일부 파일은 부정취득, 다른 파일은 유출로 판단하였는데 그렇게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인 2020년 10월 27일경의 부정취득의 경우 처음에는 피의자가 실적 압박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KC1A 및 KC2 관련 부품을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견적을 하여 도면 등을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도면 자체의 취득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저장 장치에 옮긴 것을 이유로 갑자기 이직할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도면을 부정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대상기관, 물론 수사기관은 영장의 대상기관조차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이 사건의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에 이직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이직 내역 등을 살펴보면 모두 대상기관 그리고 KC 화물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더군다나 KC 화물창의 경우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로서 어떠한 해운회사도 KC 화물창 설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발주가 전혀 없습니다. 즉 어떤 하청업체가 위 도면 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가짜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KC 화물창의 경우 가짜 부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업체들이 각 부품을 만들어와 결합하기 때문에 발주처 등에서 업체 인증을 해준 곳이 아니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판매할 곳은 발주처, 조선업체밖에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KCLNG테크에서 인증도 안 된 더군다나 이름도 없는 업체의 가짜 부품을 왜 구입하겠습니까? 피의자는 여러 차례 회사를 옮겨 다녔는데 단 한 번이라도 피의자나 피의자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가 KC 화물창과 관련하여 수주를 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 받기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이런 큰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PR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피의자가 말한 것을 이유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PR을 한 것 이외에 왜 도면이 필요합니까? 피의자가 위 도면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하려면 피의자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 제가 도면이 있는데 우리 가짜 부품을 한번 만들어서 유통해 보시죠 라는 말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KC 화물창을 누구도 채택하지 않아 사줄 것도 없는데 왜 생산을 하겠습니까? 죄가 되지도 않음이 명확하여 이미 수사기관은 228기가 넘는 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고 오히려 담당 수사관이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유도하여 자칫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실체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망할 이유도 없고 단 한 달이라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이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또 여러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피의자에게 죄가 인정된다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라도 도면이 중국이나 대만 등 국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고 실제 대상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의자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이상 실형이 선고될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느냐 여부인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피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급이나 성과를 위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피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무리하게 사건을 끌고 간 담당 수사관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오로지 자신의 성과와 출세를 위하여 죄 없는 피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양심에 비추어 이런 담당 수사관은 수사기관에 근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헛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만약 너가 구속되면 이 동네 기술 영업하는 사람들 다 구속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피의자는 방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커피숍에서 여러 도면 등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으면서 그 도면 등에 대하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업체의 도면을 받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수사기관의 보복성 그리고 무리한 정면 돌파식 구속영장 청구를 단호하게 기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